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뽀개는 남자 폴리티컬 스나이퍼입니다.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드디어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어제까지 후보 등록을 마치고 오늘부터 대장정에 돌입했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그 외에 한 15명 가까이가 됩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는데요. 대통령 후보의 자질, 여러 가지 도덕적인 부분, 도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렴성, 그리고 능력, 인품,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과연 누구가 적당한지 여러분들 이미 판단이 서 있을 겁니다. 능력, 경제, 실용, 이 모든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앞서고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이죠.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안티와 반대 세력들도 많죠.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다음 5년간 정말 누가 책임을 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감정적으로, 피상적으로, 말초적으로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방적으로 떠드는 내용들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반대 진영의 어떤 기사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다시 파악하시고, 또 반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세히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판단을 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김의겸 의원이 큰 이슈를 던졌더군요. 지금까지 누누이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건진법사의 관계, 무속과의 관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등, 또는 무시하는 쪽으로 해서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의의가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윤석열은 계속 회피해왔죠. 그런데 그 건진법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행사에, 소가죽을 벗기는 그 행사에, 그 구판에 실질적으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이름이 거기에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행사에서. 자, 한번 보면, 여기는 화면이 없지만 기사의 내용을 보면, 여기 있죠. 보세요. 김의겸 의원이 이제 발표했는데, 2018년 9월 9일 충주시 중앙탑에서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 구슬하는 행사가 벌어졌는데, 바로 여기에 보면 윤석열과 김건희 이름이 적힌 등이 그 행사에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연등이 아니라, 불교 행사에 쓰이는 연등이 아니라 뭐 삼조고 같은 이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연등이 걸렸다고 합니다. 무려 김건희와,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이렇게 해서 걸렸다는데, 아무리 부정을 해도 이거는 기정사실화된 거죠. 자, 거기에 또 윤핵관 중에 한 명인 윤한홍이가 원래는 이 홍준표의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한테 붙었는데, 여기에 아마도 건진법사가 꽂아 넣은 것이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엽기적인 구판에 직접 연루된 사실을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판은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생채로, 통째로 벗기는 행사였습니다. 자, 우선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소의 사체인데요. 지금 흐릿하게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소의 가죽을 완전히 벗겼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본 주민들이 항의를 하자 벗겨낸 소가죽을 나중에 살짝 덮기도 했습니다. 자, 저희가 확보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건진의 스승 해우가 인사말을 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사진입니다. 나아가서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1월에 건진법사의 딸 전하무기 씨가 코바나 컨텐츠 행사의 전시회에 사진작가로 참여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는데, 바로 이날 이 소가죽을 벗기는 굿 행사에서도 카메라를 들고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잔인하고 엽기적이까지 한 동물학대의 현장입니다. 그 일탈의 현장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날
이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해우의 머리 위로 코바나 콘텐츠 대표 김건희의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 사진입니다. 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2개씩이나 등이, 연등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 나란히 걸려 있는 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열, 이렇게 적혀 있는 등입니다. 이들 이름이 적힌 등은, 연등은 일반적인 불교에 등장하는 연등이 아닙니다. 삼족으로 보이는 새의 문양과 태릉 무늬가 그려진 생소한 형태의 등입니다. 자, 독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이렇게 증거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딸과 처남 김건희는 오랫동안의 어떤 인연을 가지고 아주 밀착되어 있었던 관계였다. 그리고 저런 행사에, 심지어 저런 행사에 연등을 거는데 연등 그냥 걸어줍니까? 다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김건희는 2개나 걸었고 윤석열 이름으로 걸었다. 여기에 어떻게 변명을 할 건지, 또 공작이라고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오늘 홍준표 신공항 할주로 3.8km 약속하나라고 윤석열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윤석열이가 서울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경부 철도 쪽으로 해서 내려가면서 대구에서 아마 유세를 했는데, 이때 윤석열이가 내 형님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무슨 가족 행사입니까? 아니면 조폭입니까? 이런 공개된 행사에서, 유세 현장에서 형님 아우, 지금까지 윤석열이가 계속 검찰에서 검사로서 지내왔을 때 바로 이러한 마인드로 형 동생 아우, 이러한 마인드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왔고 서로 품앗이처럼 봐주고 서로가 밀어주고 또 서로가 끌어주고 했던 이러한 아주 끈끈한 관계였다. 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공적인 일에 여러 가지 사적인 인간관계가 많이 적용될 수 있다. 그 전에 봤던 국정농단 사태, 최순실,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뿐만이 아니라 또 김건희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자행될 것이다. 안 봐도 뻔한 그러한 모습들을 이 언어와 행동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노컷뉴스에서 윤석열이 윤석 열차해서 국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죠. 그때 기차에서 구두를 신은 상태에서 앞좌석에 딱 올려놓은 큰 사진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불러왔습니다. 거기에 계속적으로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한 변명, 이준석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했죠. 근데 정말 피곤하고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일반 승객들은 없었겠죠. 정말 불가피하다면 양해를 구하고 신발을 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발. 근데 여기에 진중권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진중권이 윤석열의 나팔수죠. 윤석열의 제1나팔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정의당에 다시 들어갔죠. 정의당 참, 아마도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정의당은 이 역사에서 이제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진중권의 이 누나가 윤석열의 이러한 행태를 비판을 했습니다. 신혜숙 씨가 비판적인 입장. 자, 이거는 선진국 같으면 난리가 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는 진중권이가 자기 누나를 아주 몰상식한 사람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으로 표현을 하면서 몰아세웠다. 누나를 버렸죠. 누나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가족에게 정서적 테러를 가한 것은 정말 치사한 짓이다. 동생인 진중권을 향해서 홍위병 깃발을 들고 있다. 윤석열의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 보셨죠? 김병민이죠. 김병민. 자, 이준석이가 자기가 여기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자세가 얼마나 편안합니까? 네, 엽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엽기적. 진중권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 찐가는 윤석열의 홍위병이다. 누나도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갈 때까지 갔어요. 찐가도 이번 선거가 끝나면 사라질 것이다. 역사 속에서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언론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홍준표 측의 이현주, 당시에 경선 과정에서 선대위원장이었죠. 경선 막바지에 신천지의 조직적 가입을 의심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경선에서 승복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증거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이제 와서는
당시에 아마 이것이 증거가 이 당시에 나왔으면 난리가 났겠죠. 경선 불복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 신천지 조직이 아주 조직적으로 지금 정치에 개입하고 있어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되는데 특히 이 사이비 종교 아닙니까? 신천지 코로나의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그런데 윤석열은 여기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시를 거부하였죠. 그리고 그걸 자랑과 언론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토론에 나와서 자기가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죠. 한겨레 검찰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대장동 관련 주민 시위 배후 조종으로 지금 기소를 했다는 건데 이 최윤길은 국진당의 소속입니다. 2012년까지 시장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새누리당이죠. 시의장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갈아탔지만 민주당으로. 어쨌든 자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대장동 관련 주민 시위를 배후에 조종하기도 했다. 이것을 통해서 역시 대장동의 몸통은 그 끊임없이 민간 개발에 대해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했던 국민의힘과 공공개발을 방해했던 국민의힘과 그리고 그 뒷배를 봐줬던 50억 클럽, 곽상도를 비롯한 50억 클럽 이들이 대장동의 몸통이다. 왜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감독 권한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감독하지 못하고 실적으로 예상치 못한 수익이 발생해서 전액을 회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금 묻고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현실을 알아야 되고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머니투데이 이재명 신뢰흡연 8년 전 사진을 가지고 윤석열의 구두발 족발 민폐 윤석열의 이 행태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8년 전 사진으로 이러한 저열한 공격을 하고 있다. 국민들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중도층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아시아경제 추미애 윤석열의 흰눈썹 논란 왕자 손바닥처럼 미신 못 끊어서 큰일. 토론회 당시에 못 봤습니다. 근데 이슈화 되고 난 뒤에 보니까 정말 눈썹 끝에 흰 눈썹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합니까? 누가 시켰을까요? 김건희와 윤석열은 주술로 점철되어 있다. 주술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파이낸셜 뉴스 청년이 평가한 청년 정책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은 49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70점을 받았어요. 지금 이대남 하지만 이대남은 많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일부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 이대남만 가지고 침소봉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나머지 이대남들의 의식 있는 이대남들은 이재명의 이러한 현실적인 정책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결과를 한번 두고 봅시다. 3월 9일에. 자, 이거는 다뤘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결전의 장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될 텐데요. 마타도 네거티브가 아주 더욱더 치열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 속에서 정확한 사실들을 캐치해내야 되고 진정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이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생활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누구가 합당한 인물인지 대통령감인지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폴리티컬 스나이퍼였습니다.